오늘은 이제 임창정 전 가수와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서세원 씨 사주를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간혹 이 시는 내가 추정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가 맞니 틀리니 그에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거기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 푸는 그 힘이 생깁니다. 사주를 풀어내는 역량,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임창정 먼저 가수 사주를 보면 51세고 1973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력으로 되어 있어요. 걔를 뽑으니까 개축계의 경호. 요 시주는 어떻게 하냐니까 기본적으로 유명한 가수고 또 뭐 그 자식을 뭐 한 5명이나 놓고 그리고 또 이런 결혼 관계 그런 걸 봐서 이렇게 무인시로 봤습니다. 딱 무인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그 유명인의 상, 유명인. 그야말로 인기 가수. 그대로 딱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여기서 왜 유명인이고 왜 인기 가수의 상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이 양이, 전체, 기본적으로 이 양이 많은 엄들을 내가 가늘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엄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유명인이 상이 된다 그랬죠. 게다가 이 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뭐 무대나 단상의 상이 있다 그러면 더 유명한 그런 가수의 상이 나오겠죠. 그 임창정 가수는 그대로 이게 무인시가 되면 그대로 가수의 상이 그대로 체험된다라고. 자, 왜? 이 시간의 무토는 기본적으로 무대의 상이 되는 거죠. 또 인성이니까 어때요? 인성이니까 기본적으로 또 인성은 또 무대나 집이나 그런 걸 나타내죠. 이 모습이 무토의 상이 높이 올라간 상이 내가 요 위에 올라앉은 상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올라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 나만 잘났다고 올라갔는데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안 치주면은 그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양과 이 엄들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좋은 것이, 자, 이렇게 내가 무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합을 하고 있죠. 이 합한 이 개수는 이 축을 관할하고 있고, 요 해를 관할하고 있잖아. 예? 또 요 해는 오해합을 하고 있고, 인해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모습이 자, 관련성을 보면은 거대하게 이 엄은 모든 것을 월, 일시를 다 이게 엄은 요걸 딱 이 갈려서 있는 거지. 거기에 홀로 양이 무토가 이것들을 엄을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될 거요. 자, 이제 명리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요 사주 핵심은 무토와 요 무기합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 무토가. 여기서 요 무기합을 했다는 거는 무토는 나는 무대가 되지. 무대나 단상이 되고 요거는 나의 상관이죠. 이 상관은 나의 재주나 나의 재능을 나타낸다 그랬죠. 거기 무기합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 무대에 가서 무토라는 무대에 가서 내 재주를 펼치겠다는 거지. 자, 합은 니께 내가 여기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재능을 펼치겠다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그는 많은 엄들이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쳐다본다는 건 엄들이란 말이야. 특히 요 수는 기본적으로 낮은 걸 나타내죠, 낮은 걸. 그래서 요게 이 개축을 차고 해를 차고 앉았잖아. 다 이런 것도 엄들이죠. 엄들이라는 것은 나의 노래를 듣고, 임창정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또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이제 높고 낮죠. 이렇게 무기합을 했잖아. 합한 것이 연, 월과 시와 합했잖아. 합한 범위가 강범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가수로도 막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한국 내 모든 곳에 그지 모든 곳으로 전파돼 나가면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 양이 우뚝 솟은 양이 전체 음을 가늠하고 있다. 여기는 또 하나의 특성은 자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럼 요게 실질적인 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경호가 있고 인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양들도 같은 양이지만 또 그러면 이 양들 오이합을 하고 인이합을 하고 이 양들은 또 가수들 중에서 아니면 이런 지식인이나 나름대로 또 뭔가 배운 사람들도 자 이 해수와 이 축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이합을 하고 인축합을 하기 때문에 임창정이 그 노래 부르는 가수를 보고 찬사와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다 합으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무인시가 되면 그대로 유명한 가수의 상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라고 이해되죠? 이 비슷한 사주가 우리 덕려군 가수 사주도 비슷한 사주였잖아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임창정이가 경월주잖아. 경월주가 되면은 내가 경금은 혁신을 나타내는 큰 칼을 나타낸다네. 내가 말을 차고 있는 큰 칼을 말 위에 큰 칼을 찬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전문이에요. 혁신. 이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향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걸 할 때 자기만의 고유한 창법, 기성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그런 뭐 주특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되면은 내가 강우장군이라 돼. 강우장군. 그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혼자서 그냥 다 다 헤쳐나간다 그랬죠. 이 경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다 아니면 기세가 장대함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의 모습이.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자, 또 문제 쉬운 것부터. 자, 그 위키백과를 보니까 여기 병신년에 결혼했다. 이 병신년에 김인년 병신년에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내 연도를 내가 몇 년도에 그 내가 안 적어놨네. 아, 여기 2017년 여기 병신년에 결혼했대요. 그럼 여기서 결혼 운기를 한번 이해해봐요. 결혼 운기, 임창정의 결혼 운기. 자, 여기서 원국에서 철을 찾으니까 여자를 찾으니까 경금이니까 이 인목이 여자가 되죠. 인목이 여자가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이잖아. 내 배우자 궁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내 처라 그랬지. 오와 배우자 궁에 인목이 생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요 인목을 처로 본 인목이 내 처다라고. 인목이 처다. 처. 이건 알면 언제 결혼할 것인지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병신년이 오니까 우리가 간지연기라 간지연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핵심은 자, 우리 결혼 잡아내는 방법. 자, 영화하게 잡아내야 돼요. 가장 핵심은 원국에서 인목이 떨어져 있지만 이미 합을 하고 있는 거죠. 합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여자가 임창정과 결혼할까 망사 이렇게 좋아는 하는데 막 결혼까지는 못 가고 있어. 그런데 신금이 와서 인신충을 한단 말이야. 충을 하면 이게 그러면 결단을 내린다는 거야. 충을 하니까 이 합이 풀리면서 오화로 내가 생해서 온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이거 또 하나. 또 결혼 잡아내는 방법. 이 병신년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자, 요 오화는 내 배우자 궁이죠. 처궁이죠. 그럼 요 같은 동이나 화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내 처궁이 된다. 처궁. 처궁인데 요 처궁 밑에 궁에 여자가 들어오면 결혼하는 거잖아. 이때는 요 인목이 인신충을 한단 말이야. 충은 상호교환. 인목이 이 여자가 내 밑으로 상호교환하면 여기에 앉아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궁성이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병신년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딱 잡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맹파가 이미 결혼 응기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서 뭐 직업이 언제 직장 잡냐, 언제 돈 버냐, 또 언제 사망하냐, 모든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에 있어도 명파의 이 은기의 그 논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나다. 결혼이 됐잖아요. 자, 그럼 오늘 내가 임창정 가수를 소개한 이유는 지금 막 언론에 굉장히 시끄럽잖아. 많은 그 임창정을 통해서 이게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올해? 왜 무오대운? 자, 이게 올해 51살이니까 무오대운. 자, 무오대운. 자, 올해가 개묘년이죠. 왜 개묘년에 왜 투자한 사람들이 왜 손실을 입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 사주고, 우리가 이 사주가 자, 금수상관이 관을 보고 있죠. 금수상관이 재관을 보고 있죠. 자, 인목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금수상관은 관을 희한다 그랬지. 만약에 이 인목이 없다고 하면은, 인목이 없다, 무인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로 검찰이나 경찰 쪽에. 그러나 인목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관이 왕하죠. 재관이 왕하면은 이 오화를 관으로 안 보고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 재물로 본다는 거예요. 재물로 오화를 기본적으로 재물로 본다라고. 재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여기서 경일주에 요 상관이 축을 차고 앉았고, 자, 요 상관이 해를 차고 앉아있잖아. 그럼 이것들은 전부 내 식상들이죠. 식상들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경이 있고 개해 이게 개축이 있다는 거는 이런 식상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쳐다보는 사람. 그럼 내가 여기 무토가 있다 하면 무토는 정서가 되고 문서가 되는 것이지. 무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임창정이가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은 다 나한테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축이라는 것은 이 양인고거든요. 양인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임창정이가 왜 자기가 많은 투자자들과 같이 관련이 됐냐라고 하면은 개축과 개가 있고 일간이 경금이잖아요. 그럼 경금 입장에서 요 축은 겉모습은 인성이죠. 인성이지만 요 안에 양인이 있는 거잖아. 양인고가 들어가죠. 양인고. 양인고면서 금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예상이 되죠. 금융예상. 그러면 요 인성은 기본으로 문서 정서가 되고, 그러면 이 축이라는 것은 아직 뭔가 이 축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주식의 이 금의 고니까. 금은 우리가 금융을 나타내는 거냐. 그게 축은 어두움의 세계잖아. 그게 또 양인고잖아. 양인고. 그럼 이게 경금은 좀 양인고란 말이야. 그럼 이 양인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 양인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양인은 내가 이렇게 100원 투자하면 최소한 10,000원 이상 크게 남기는 것. 크게 남기는 성향이 매우 강함을 나타내요. 그 말은, 그럼 임창정을 따르는 사람들, 임창정을 추종하는 요 사람들이 양인고를 차고 앉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자, 그 임창정이, 야, 한마디 한 거지. 야, 내 아는 사람 있는데, 하여튼 뭐 어디 투자하면 막 돈이 된다더라. 이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임창정을 추종한 사람은 이게 축을 차고 앉았잖아. 내도 투자할게. 돈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자, 오케이. 그리고 임창정 본인도 내가 상관이 양인고를 차고 앉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도 이런 주식에 이런 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어때요? 항상 운이라는 것은 돌고 돌죠. 그래서 이제 금수상관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금이 무화가 있고 여기 이제 무인시가 있죠. 그러면 이 재가 간을 생하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내 상관들이 식상이 이 재관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또 그리고 이 관살이 돈일 때 여러분. 자, 집중적으로 여러분. 관살이 돈일 때는 기본적으로 막 돈 되는 거면 아무데나 다 기본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창정이는 가수이면서 또
또 후배 가수들을 내가 이렇게 발굴하는, 연예인을 발굴하는 또 그런 회사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격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이거든. 이거 무토는 인생이가 무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본업이 가수를 하고 후배들 이렇게 키우는 그게 본업인데, 이게 이제 재관이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 오화는 관살이기 때문에 돈 되는 거라면은 막 본인이 양인고를 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오만 거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운이 안 좋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상관이 이 재관을 잡고 있을 때는 내가 금수가 힘이 세질 때 내가 기본적으로 좋지. 이 목화운이 오면, 목화가 힘이 세지면은 내가 오히려 반대로 이게 내가 대치기 당한다는 거지. 금수상관이 재관 잡을 때 아주 응엄합니다. 마침 이 대운에서 어때? 대운에서 무토가 인에 앉은 게 무토가 오화로 앉은 거로 이 대운에서 무인의 시가 대운에서 무호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관의 힘이 아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관을 내가 통솔 하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면 이 관하고 어때요? 관하고 이 나의 상관하고 내 축 양인하고 나하고 축을 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 관과 다툼이 일어나. 관과 다툼이 일어나면은 잘못하면은 감옥을 갈 수가 있고 흉한 일이 생긴 행위가 매우 많다는 거야 이게. 이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마침 계면연이 되니까 어때? 계면연이 되니까 이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 그대로 이해해봐요. 그대로. 자, 유년의 계는 뭐가 출현됩니까? 이 원국에 연월의 계가 그대로 출현되면 나타낸다는 거예요. 출현돼서 원국에서는 축을 차고 앉았는데 이 유년에서는 묘를 차고 앉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거는 재성이잖아. 재성. 자, 그런데 어때? 그러면 그 임창정의 말을 듣고 투자했던 사람이 원래는 축을 차고 있던 게 묘로 차고 돈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돈으로 바뀐 이게 어때요? 이게 묘파를 한다는 거야. 내가 묘파가 한다는 거야. 그럼 오화도 돈이잖아. 이게 돈이잖아. 그럼 묘파면 이 돈이 파는 뭡니까? 이 파의 본질이. 돈이 깨진다는 거야. 파의 본질은 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던 이 사람도 올해 바로 이게 난리 법석이 난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그지 언론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거 이해됩니까? 그것도 이해되죠?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금수상관이 관을 봤는데, 관을 보고 있는데, 관을 그냥 잘 통제를 하면은 내가 높은 지위에서 관을 휘둘를 수가 있습니다.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관도 힘이 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궁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식상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양이, 우뚝 솟은 양이 엄을가나라고 그때 유명한 가수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항상 이 재관은 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걸 내가 잡지 못하면. 이게 대운에서 이제 무구가 왔단 말이야, 대운에서. 무구가 오니까 어때요? 이 오화가, 이 관의 힘이 세지는 거야, 관에. 이 관은 기본적으로, 관사는 기본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게 나하고, 이 양인고하고 추구천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건 아까 금융 주식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거하고 이제 이 관사라고 이제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은기가 왜 그러면 무대운 10년이 올해냐? 계면연이냐, 계면연. 이 말은 말하러 부와 자기가 따른 초종신들이 계가 축에서 묘로 바뀐 거야. 묘로 바뀌어서 묘파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이 깨지는 상이라는 거지. 내 돈도 깨지고, 다른 사람 돈도 깨지고, 다 깨진다는 거지. 네? 서로 팔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죠? 자, 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창진 가수의 상을 한번 보고요. 받고. 그 다음에 서시영 가수 이미 이제 사망한 지 며칠 됐는데, 나 계속 바빠갖고 올린다는 게 계속 제가 강의가 매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막 자주 올리고 싶은데, 이 유튜브 낼 시간도 짬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또 조금 또 쉬는 날이면 막 손님들이 또 몰려오고, 막 그래서. 자, 마침 오늘 오전에 강의 끝내고,
바로 시간이 돼서 이거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서세원 56년 3월 18일 여기 68세입니다. 68세 우리나라 나이로 자 병신, 신묘, 갑신, 을축이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이 사주에 떠서 이 사주의 의학이 어떨까요? 사주의 의학, 사주의 심리, 사주에 가고자 하는 그런 거 보면 어떡하네. 예? 자, 병신, 신묘, 갑신, 을축. 자, 갑목이 어때요? 밑에 내가 편관, 축을 차고 앉았죠. 그러면 갑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장인 내가 대장인 내가 큰 칼을 찬 상이죠. 굉장히 어때요? 막,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대장이 되면서 하여튼 이 칼을 휘둘려는 그런 상이 매우 강해요. 남들의 잘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 아주 카리스마 이런 게 굉장함을 나타냅니다. 갑신이 되면. 게다가 이 사주는 양인까지 있는 거야, 양인까지. 양인과 편관이 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안에 그 내재된 마음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합니다.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가. 자, 또 어때요? 이 사주가 또 양인과 편관이 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인과 이 편관이 합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력 추구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권력 추구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시원이는 권력 추구 했습니까? 권력 아니잖아요. 코미디언 계통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핵심 잘 봐야 될 게, 그러면 이런 신금들이 이런 편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그걸 봐야 돼. 그럼 여기서 가장 첫 번째는, 자, 갑목인 병화가 나의 식신이, 나의 생각이잖아, 태양이잖아. 내 생각이 요 신금을 관할하는 거야. 내가 이걸 쓰겠다는 거지. 쓰는데, 이 신금은, 이게 축은, 이게 재를 나타내죠. 이 재고를 나타내죠. 재를 나타내죠. 재고면서 이 이 광고를 나타내는 이 재고와 여기서 나온 신금이라는 거지. 그럼 이 신금들은 겉모습은 이게 권력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편관 이거는 재물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물의 성격이 강한 편관이다라는 거. 왜? 이 축과 재와 관련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해됩니까? 그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양인이잖아. 그럼 이 양인이라는 것은 양인은 기본적으로 급제를 나타내죠. 이 양인 급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야. 이런 투기적 성향. 그럼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양인이, 잘 봐요, 여러분. 양인이 재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양인이 신금을 머리 위에 있고, 양인이 신금과 양인이 신금과 합했어. 그러면 이 서세훈의 이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 굉장히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돈을 투자하거나 하면은 그걸 내가 수익을 최소한 10배 이상 벌겠다는 그런 마음이 매우 이렇게 강렬하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됐죠? 아까 이 시를 아까 시는 내가 이게 추정을 한 게 56년 3월 18일인데 시는 추정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얼죽시일 확률이 매우 많다. 얼죽시.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풀어냈고요. 얼축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축은 양인이 이 재를 차고 앉았고 양인이 이 광고를 차고 앉은 거잖아. 그 양인은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얼축이 되고 신신이 있으면은, 이런 사주는 사채업자의 성향이 매우 강해. 사채업자. 자, 돈 내가 10원 빌려주고 수익을 최대한 100원, 1000원 이상 남기고 사는 그런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거지. 특히 이거는 우리가 목금의 조합은 또 금융의 조합이래요. 금융의 조합인데 축은 음이 있으니까 암재의 성향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러면 사채업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서세훈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안 만나봤지만 마음에는
아마 사채업과 같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성향의 일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연예인 뭐 하든 연예인 관련 그 영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은 영화 사업도 어때요? 한번 터뜨리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뭐 사채업과 같은 그런 업에 그런 일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이게. 자, 보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서재원 사진을 놓고서 왜 그 유명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코미디는 아주 막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50대, 60대는 막 서시원의 인기는 가히, 그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말 잘하고, 그지? 말 잘하고. 근데 이석하고도, 쌍둥이는 이석하보다 더 인기가 더 많았죠. 아나운서 그런 뭐 사회 그런 거 볼 때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잖아. 그 서시원 씨는. 자, 근데 왜 유명인일까라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유명인을 할 때, 이 홀로 양이 많은 음을 가난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홀로 음이 많은 양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난할 때 그런 유명인이 상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유명이 됩니까? 관련서. 자, 여기서는 이 병화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병화가. 병화는 나의 식신이면서 나의 태양이잖아. 자, 태양은 우리가 확산을 되고 인기나 명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연예가 있잖아. 그러면 나의 재능이 운이 받쳐주면은 천지 만방, 세계 만방, 전 세계적으로 이 펼쳐나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병화가 자기만 잘났다고 혼자 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밑에 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시문을 보고 웃고 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박수 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누굽니까, 누구, 여러분? 아, 이렇게 여기 신금이 있잖아. 이 엄들이잖아. 엄들이. 병화가 태양이 이게 음을 내가 비춰주고 있는 상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고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범위가 짧아. 자, 공부가 된 사람은 이 묘목이라는 게 이렇게 끌어들, 묘신합을 끌어들이잖아. 그러면 요 신금은 또 축에서 나온 거죠. 그럼 통으로 보면 이게 다 엄들이, 그래서 통으로 보면 이게 전체가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들어와야 돼. 신묘, 신얼류를 다 병화가 가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뚝 솟아서 엄들은 나를 쳐다보는 그런 상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이 홀로 양이 많은 엄들을 가멸하는 그런 유명인의 상이라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해되죠?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자, 그래서 유명인이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럼 서시원을 놓고서 괴로운다. 우리 또 괴로운을 한번 보자고. 자, 괴로운.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내가, 자, 지우고요. 자, 이렇게 병신, 신묘, 갑신, 월축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결혼을 볼 때 원국에서 여자를 찾아서 원국에서 재성을 찾아서 남자 사주니까요. 원국에서 재성을 찾아서 그 재성이 내 처궁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내 처궁과 관련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결혼을 좌우한다 그랬죠. 처궁으로 못 들어오면 동거고 처궁으로 들어오면 결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처가 누굽니까 할 때 처가 여기서 자 재성이 여자라는 거 여러분 공부하신 분 다 알죠? 이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이 여자라는 거 다 알잖아. 재성이 여자다. 그럼 이 여자가 내 배우자 궁과 관련이 있냐 없냐는 거지. 자, 이게 축은 이 금의 고죠. 이 금의 고니까 축신은 그 동일한 기운이잖아. 그죠? 이거 신건 배우자 궁, 축은 배우자 성, 축신은 같기 때문에 아, 축은 그러면 나의 배우자다라는 거, 나의 처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또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처를 확정한 다음에 그럼 처가 이혼할지 안 할지 또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처가 이혼할지 안 할지. 그럼 이혼의 상대방은 이제 급제가 이런 급제들은 또 다른 남자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처가 내 처인데 다른 남자가 차고 앉았잖아.
이해됩니까? 다른 남자 차고 앉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혼의 정보라는 거예요. 이혼의 정보. 이해됩니까? 자, 또 여기서 여러분 이 얼tuk시를 놓고서 여러분 딱 이게 두 가지 여러분 딱 두 가지 성경이 바로 이해돼야 돼. 자, 내가 남자니까 같은 목이니까 이거 다른 남자잖아. 그죠? 이해되죠? 다른 남자 이 여자를 차고 앉았잖아. 그럼 이게 내가 첫 번째 경우수가 나하고 결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간다. 그럼 이혼의 정보가 있잖아. 그지? 그지?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미 이미 또 뭐죠? 두 번째는 그럼 다른 남자가 차고 있던 여자. 이해됩니까? 다른 남자와 이미 인연을 맺었던 여자가 나한테 들어온 것이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또 기본적으로 재혼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혼은 한번 그지? 결혼했던 여자와 나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성령. 요거. 이 얼축을 놓고서 이혼의 정보와 재혼의 정보가 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요거 이해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맹파에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자, 요거 알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은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근데 이거 축이 움직이면 결혼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축이 움직이면은. 마치 우리가 결혼이 82년 임술년에 결혼했다 합니다. 85년 임술년에. 그럼 임술년 결혼 운기. 여러분 공부 되신 분들은 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딱 결혼 운기. 자, 첫 번째는, 자, 신금이 축이 임묘됐잖아. 임묘되면 내가 고를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 고를 열면은 축이 미를 보거나, 이게 수를 보면 고를 열잖아. 그럼 고를 열 때 결혼이 일어나죠? 이게, 이 개고될 때, 마치 유년에 술이 오니까 고를 열잖아. 결혼 가능하죠. 또 두 번째는, 자, 신중에 임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 신중에 요렇게 임이 왔잖아. 그럼 이것도 내 배우자 궁이라는, 내 처궁이라는 거지. 이거 술토는 내 재성이잖아. 재성이죠? 그럼 이 궁에 내가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궁에 여자가 들어왔을 때 또 이 술이 와서 이 고를 열어주니까 요 임술년에 결혼했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를 볼 때 임술년 결혼했다. 그냥 쉽게 해석하면은 이 임술년 결혼이 나면 이 궁이 닫힌 게 축술행운에 고가 열리기 때문에 궁성이 다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또 덧붙이면은 궁의 성이 왔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자가 들어온다라고 이랬죠. 또 그 다음에 여기 2016년 병신년에 또 재혼했대. 자, 병신년에 재혼. 자, 이거 이해해봐. 2016년 재혼한 거. 자, 이미 지금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한 다음에 이혼했으면 내가 이제 여자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신이 오니까 그대로 음기가 신이 오면 바로 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신이 오면은. 자, 우리가 축은 광고기 때문에 신금이 오면 축이 움직이고 축이 오면 신금이 움직이고 이걸 동일하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신금이 오니까 궁이 출현되니까 축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유년은 음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야. 신금이 오니까 같은 축신이 움직인다라고. 자, 그것도 이해되죠? 그래 놓고서 을미년에, 아까 고전에 여기서 재혼하기 전에 을미년에 이혼했죠? 그러면 이 을미년에 이혼 운기를 잡아라. 을미년에 이혼 운기. 을미년에 왜 이혼했습니까? 자, 그 서정희 씨와 을미년에 이혼했단 말이야. 자, 이혼 운기. 아까 이 정부가, 이혼의 정부가 있다 그랬죠? 내 처가 다른 남자한테 가능성이라는 거지. 이 자체가 이혼의 정보죠. 마침 을미년이 되니까 을이 출현된 거잖아요. 을이 출현됐죠. 을은 이게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지. 예?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이게 미를 죄를 차고 와서 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유년이 축을 충하니까 이 축이 움직인다는 거지. 충은 또 변화가 되고 이동이잖아. 예? 충은 변화가 되고 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축인 을한테 가는 상이라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혼 정보. 자, 다른 남자가 출연돼서 밀어충미충을 한다는 것은 얼축이, 이게 축이 다른 남자한테 가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 서시험을 떠난다라고. 예. 자, 떠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병신년에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재혼을 했잖아요. 병신 출한 것은 이게 이제 출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간 거죠. 재혼해서. 신이 오니까 축이 움직였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또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죠? 이제 결혼을 그렇게 잡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자, 서시아버지가 사막. 그걸 한번 이해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자, 왜? 올해 무술대원. 자, 계면연에 왜 사망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거 잡아낸 사람, 그렇게 좀 드물 겁니다. 조금 수준이 있지 않으면은, 서시원 씨 사주 사망을 잡아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자, 항상 원국에서 이게 수명성을 찾으면 무엇에 의지할 것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간목이 잘 봐야 됩니다. 이 간목은 얼축실은 어른 나의 목이잖아요. 같은 목이죠. 목이 축을 차고 앉은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축은 얼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른 축을 이제 바위의 이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바위의 이끼의 상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이 의지할 것은 묘목에 의지를 한다는 거지. 다 금이고, 이 묘목이 나의 목의 근해상이잖아요. 또 그래서 묘가 올라간 거지. 그러면 을에 의지, 이 사주는 을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수명성으로 볼 때는, 자, 천간의 병화보다 양인 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을이 축이 앉았다면, 이 축은 이게 축이 말라버리면은 이 이끼도 말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을이라는 것은 이 축을 먹고서 사는 겁니다. 이 축은 왜 축축하죠? 또, 예?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축에 의지해야 되는데, 또 묘월의 축이란 말이에요. 마침 대운에서 어때요? 마침 대운에서 무술대운이 왔잖아. 그죠? 자, 무술대운이 오니까 이게 내가 축술형을 하는 거잖아. 축술형을 하면 이게 말라버린다는 거지. 말라버리는데 마침 이게 대운에 술이 오면은 이 내 묘목하고 양인하고 합해서 내가 이걸 말라버리게 하는 거잖아. 그래? 예? 자, 그러면 이 상이, 그래서 요게 마르면은 을도 같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자, 왜 무술대운, 이렇게, 계면연에 사망했나, 그러면은, 자, 결정적인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유년이 개가 왔다는 것은 축 중에 이 개가 올라온 것이 되어서 개가 오면 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작동된다는 거지. 개가 묘를 차고 왔어. 묘는 나한테 양인이야, 양인. 이 묘는 대운에는 이 묘가 출현된 겁니다. 그럼 이 대운의 설토와 합해갖고 바로 이걸 내 이 축을 그래도 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의 그 이끼가, 습기가 말라버리니까 얼목이 죽으니까 나도 같이 불륜상이라. 그럼 이 사주에 의하면 양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서시아버지 사망 원인을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 축은 기본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인데 이거 안재, 이런 어두운 돈이야. 그야말로 이런 사채 성향의 그런 돈을 나타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기쁨으로 양인이 이 죄를 냈다 죄를 내가 내 죄를 보듬고 있는 거죠. 여기 신금은 다 돈이라 그랬죠. 이 얼마 양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투기적 성향,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여기서 완전히 꺼져버렸다네. 꺼졌는데, 자, 다시 한 번 더요. 양인이고, 풀토는 원래 무기나 이런 폭탄의 상이 있어요. 네. 이게 합해서 이거 습기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인이 내가 형을 만나거나 청을 팔을 만나면 이게 뭐가 굉장히 안 좋은 일에
뭐 칼에 맞아 죽거나 아주 흉사한다고 그랬죠. 이 말 그 양인이 작동해서 내 이걸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서재원 그 사망은 반드시 뭐가 얽히고 얽힌 아마 돈과 관련, 재물에 관련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거라고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돈에 대한, 서재원 씨가 돈에 대한 그런 욕심도 굉장히 많았죠. 많았던 이 사주가 그대로 이 내가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자, 서재원 씨 다시 사망 원인은, 자, 술이 양인과 술토가 앞에 축을 요치는 상, 을목이 축에 의지하는데 이게 내가 말라버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이고, 자, 오늘 요렇게 해서 그 임창 원래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는데 유명인 사주를 오늘은 막 오늘 시간 안 되면은 또 막 다음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사주를 하나 한 번에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막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잘하고 싶죠. 또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해서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생을 만나고 무엇을 공부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주변에 많은 학생들을 보고 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역학 분야는 한 번 스승을 모시면은, 한 번 누구한테 배우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은 다 그분들의 대략 어떤 공부를 했고 그분의 수준이 어떤지를 대략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하면은 결과가 뻔한데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분들 이렇게 교주처럼 막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따라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들이 교주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또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밀어붙이고, 훌륭한 좋은 책, 교재를 통해 여러분들이 막 이 고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공부의 방향은, 핵심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주 구조를 분석하고, 그지?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흉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면은 그에 대한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흉이 왔을 때 그냥 살짝 피해갈 수 있도록, 작게 맞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명파명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은 이 명리학계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던 그 실력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실력 있는 분들 한번 찾아가 봐요. 다 이 맹파의 논리를 숨겨서 드러내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절대로 이 맹파를 배웠다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우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특히 이 맹파 관련 것은 우리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4개나 나왔어. 맹파 관련 논문이 박사학위 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짱 했다가 사라지는 이 학문이 아니고, 맹파는 앞으로 계속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국자는 이런 말도 한다. 앞으로 이 맹파의 논리가 앞으로 한국 명리학계 500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이 맹파의 논리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다음 방향이 바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푸는 게 똑같은 음양 오행을 갖고 똑같은 십성을 갖고, 그지? 그리고 전체 사주 구조를 놓고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 맹파가 신사를 많이 쓰습니까? 우리 신사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싹싹 잡아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중에 출간된 맹파명리 및 왕웅육효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급상품 시내라고 되어 있죠. 2020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실전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아주 어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지급 잡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이 안에는 뭐 결혼을 언제 하고 또 내가 언제 직장을 구하고 언제 사업에서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이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사주 하나를 놓고서 5만 가지 다 통변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고수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파명리 간지오이. 여기 간지오이 있죠, 간지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파명리 이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런 이런 빈주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죠? 또 허와실이라든지, 또 가장 핵심은 간목 옆에 병항 오면 어떻고, 정항 오면 어떻고, 그지? 또 자 옆에 축이 오면 어떻고, 이에 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놨다는 거지. 이 책을 보면 아마 명판명리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지? 바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명판명리 간지용 이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잡히는 명판명, 이거 2015년도에 출간된 건데, 이거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이제 허한김 박사하고 제가 둘이 이제 작정을 하고 책을 낸 책입니다. 아주, 그지? 양도 방대하고, 우리 명파를 처음 시작한 분들한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하거는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상거는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조만간에 이 손에 잡히는 명파 명리는 학산 출판사에서 아마 이게 출판사를 변경해서 학산 출판사에서 아마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자, 명리 진보. 요것도 이제 이거는 우리 명파 원저자가 기존의 전통 명리를 공부하다가 명파 명리로 건너오면서 학금양 선생님한테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을 명파 시각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 책은 그야말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명조를 통해서 찍어내는 거 있죠. 실전 중에 실전용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쭉 한번 올려놨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내가 상담을 하신 분들 명리진보를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수준 높은 책입니다. 명파명리, 가장 먼저 나온 책이죠. 한국에 이 명파명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센스에서 이렇게 씁니다. 책도 엄청나게 책이 팔려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냥 명파명리 아마 결론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운을 부르는 사주 명리학. 이 작년에 출간한, 이거는 이제 제가 출간한 게 아니고 저한테서 이제 명파명리를 배우신 우리 이제 주성민 선생이,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쓴 그 명리 책입니다. 아주 이게 명리 입문자들한테 아주 좋아요. 사주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핵심만 딱 추려서 정리를 해놨어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육효 책입니다. 육효 풍수 예측하고 2020년도에 출간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택의 위주로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이 집을 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풍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우리가 육효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한 권 구입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육효에 아마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양도 방대합니다. 자, 그 다음 육효 경제체크. 요거는 2021년에 출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총망라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벌지, 그지? 내가 집을 사면 돈 벌지, 내가 돈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어요. 이 책을, 육효 경제책을 보면은 손님들이 와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 거의 100%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양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육교 축일평 화해비는 2019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번에 손님이 왔는데 이 전기가 잘 안 나왔어. 사주를 봤는데 뭐가 잘 안 좋아. 그러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개운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해법.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이 원리를 여기 제시해 놨어요. 이 육교축일평 화해비전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게 비전으로 나돌아다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500만 원, 아마 좀 적게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팔려 나갔던 책입니다. 그걸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이 육교축일평 화해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막 많은 비용을 주고 막 많게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두고 명리와 육교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이 책은 한 권에 평균 한 35,000원, 육교책은 한 4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좀 머리가 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아마 수준 높은 명리와 수준 높은 육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고요. 저한테 직접 구입하셔도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죠?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